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건국대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국대 기출문제는 미적분과 급수, 다변수 미적분학까지만 출제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선형대수, 공학수학까지 하게 되면 총 4과목이지만 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전체 강의 수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어느 대학이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건국대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수학을 같이 보는데 시간이 60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재는 60분과 시험장에서 60분은 심리적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시험이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건국대는 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게 실력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을 때 21번부터 40번까지가 수학 문제지만 내가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야 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게는 메이저 학과를 할지라도 영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학을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버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 비메이저 과들은 훨씬 더 낮은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 답까지 명확하게 알아 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그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특히 39번 같은 문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연습을 해봤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2문제 정도 선생님이 이거는 사실은 시험장에서 풀기 여러분 좀 불편했을 수 있어 하는 문제들을 체크해 놓은 거고 그 이외에 29번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 경험해봤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리딩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라는 그런 이미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사실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들 확인해 보시고요. 수학만 여러분은 보여드립니다. 답들 확인해 보시고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나 x가 0에서 테일러 전개하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에서 테일러 전개하는데 이거를 식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식 세팅이 누구냐? fx가 EX 플러스 3분의 4인데 이 식을 테일러 전개로 표현하자면 an의 x 마이너스 1의 n승 x 플러스 1의 n승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줘라는 뜻인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되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테일러 전개한 거야 라는 이 정의 밖에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랬을 때 테일러 급수의 7차항의 개수라는 거는 이 문제 기준 A7이 되는 거죠. 그럼 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주 내용은 간단하죠. 여기서 치환합니다.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x는 t-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전부 다 치환할 거야. x에 대한 식을 치환한다고 해서 an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치환을 하니까 ex는 2t-2가 되고 더하기 3은 2t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자. 치환을 했더니 2t 플러스 1은 1t 플러스 2t분의 4라고 쓰면 되겠죠? 시그마 an의 t의 n승 n은 0부터 무한대까지야. 그렇다고 여기는 이 an과 여기 an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거죠. 그러면 t 기준 0에서 테일러 전개한 게 된 거네요. 그럼 지금 이 식을 정리하면 4 건드리지 않고 1 마이너스 2t 2t의 제곱 홀수 승 앞에 마이너스가 붙네요. 점점점
마이너스 2t 전체의 7승.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7승 앞에 개수인 거니까 이렇게 분배가 돼서 A7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7승. 답은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이 긴가요? 길지 않아. 식은 두세 줄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인 건데 이거를 x가 0에서 테일러 전개만 해봤던 친구들은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함수를 이 음함수죠. 음함수를 이렇게 정리할 때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하세요. 나 음함수, 이계도함수 공식 써도 되는데 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음함수, 이계도함수 공식 자,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dy, dx부터 정리. 우리 그냥 일반적인 미분법을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fy분의 f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플러스 2y가 될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x 더하기 3y가 되겠죠. 그런데 x가 1일 때 하는 거죠. x가 1일 때 1 더하기 3y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고 식정리를 하게 되면 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래. y 플러스 4와 y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근데 양의 실수 x, y이므로 그러므로 y 값은 1만 선택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나 여기다가 x한테도 1을 집어넣어주고 y한테도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5라서 마이너스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 식을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해봐 라고 한다면 분모 전체의 제곱에 분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분자 전체를 x에 대해 미분하면 2 플러스 3y를 x로 미분하면 3 건드리지 않고 y를 x로 미분한 거죠. 곱하기 분모 적어주고 마이너스 분자 적어주고 분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 플러스 2의 dy, dx가 되는 거죠. 여기서 x한테 1 넣고 y한테 1 넣고 dy, dx한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잖아. 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집어넣어보자. x한테 마이너스를 넣으면 분모는 5죠. 5의 제곱 dy, dx는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여기는 1 넣으면 5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겠네요. 곱하기 1. 하여튼 전체 부호는 풀로 바뀌고 5분의 25분의 10이고 5분의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dy, dx는 5분의 2라는 값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 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풀이법은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음함수, 이계도함수 공식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음함수, 이계도함수 공식을 이용해보자. 자, 색깔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음함수의 이계도함수 공식 마이너스 fy 전체의 3승 f xx 그리고 f y의 제곱 마이너스 2 fxy fx 하나 fy 하나 플러스 fyy fx의 제곱 이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활용해서 주어진 함수 이 좌변 전체를 f로 본다면 fx는 2x 더하기 3y, fy는 3x 플러스 2y, fxx는 2, fyy는 2, fxy는 3.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지. 계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x가 1, y가 1, 이 값은 5죠. 이 값도 5죠.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5의 3승,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5의 3승에 fxx하고 fy의 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y는 3, 여기는 또 5의 제곱 fyy는 2, fx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 공식에 입각해서 계산할게. 쌤 안 보여도 괜찮죠? 5제곱 사라지면 5분의 여기는 2 마이너스 6 2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거예요. 이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계산이 번거로워한 친구들은 그냥 확실히 공식을 외워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출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나 공식 까먹었어. 공식 점검하시고 나 사실 이렇게 푸는 거 전혀 생각도 못했어. 챙겨가시고 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주어진 도함수가 이러할 때 다음 f2 값을 적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다양한 적분이 있겠지만 f0은 0이래요. f'x를 적분하면 fx 상수 c가 되죠. 근데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부터 2까지 f2 마이너스 f0인데 f0은 0으로 사라지겠대. 왜 f0은 0이랬을까?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0부터 2까지 루트 4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dx를 적분하면 그냥 f2 값만 바로 나온다는 거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바로 적분하면 첫 번째 방법 삼각체한 적분하는 거죠. 멀쩡한 x를 2에 탄젠트 세타로 취하는 삼각체한 적분하는 건데 우린 근데 이미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해버렸잖아. 이거에 의해서 공식을 바로 적용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n에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ln 2가 붙지만 적분 수지는 필요 없지. 왜? 우리는 지금 정적분을 바꿔버렸으니까. 해서 0부터 2까지. 그러면 2 넣으면 ln에 2 플러스 루트 4 더하기 4 8 마이너스 0 넣으면 ln 2 해서 ln에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로 정리가 되고 이 값은 ln에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 있죠? 뭘 점검해야 된다?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dx라는 공식이 ln에 x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ln a 더하기 상수라는 거. c1까지. 그럼 어차피 뭐라 그럴까? 부정적분 할 때는 얘가 필요하지만 정적분 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만 적었던 거고. 선생님 그럼 왜 2하고 0, 0값은 왜 대입? 정적분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f'을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f0은 0이라고 언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f2 값이라는 거는 이 정적분값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적분시키면 이 식을 적분하면 fx는 ln에 x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ln 2 더하기서 어차피 상수 c인데 그럼 c값 따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0 넣으면
0 나오니까 0 넣으면 루트에 이 값은 마이너스 ln이구나. 이걸 따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를 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센스도 필요해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원의 방정식이 있고 주어진 함수, 조건식과 내가 구할 식이네. 기본수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우리는 더하기와 내가 구할 식을 이 전체가 아니라 그냥 x, y만 보는 거죠. 더하기와 곱의 구조라면 우리는 라그랑주 미정계수법이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이 더 편하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 최소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더하기의 값들이 같을 때. 우리는 이 조건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다면 그 값은 4로 같겠네요. 그래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거나 y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조합에 의해서 x, y값은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놓일 거고 2의 x, y라는 값은 2의 4승과 2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은 2의 4승,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4승, 둘이 더하래요. 답은 그래서 보기 3번으로 결정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xy 평면에서 세 직선에 의해 둘러싼 영역에 대한 다음 이중적분값을 구하래요. 딱 봐도 여러분 여기 y에 대한 적분이 힘들겠죠? 그럼 이 식은 문제 의도 자체가 dx, dy라는 적분 순서 변경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x가 0이라는 직선은 y축을 말하고 있는 거죠. y는 x, y가 1이라는 직선? 이거 되겠네요. y가 1, 그리고 x,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인데, 자, 교점은 x가 1일 때 y값도 1이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dx, dy, y 범위 0부터 1까지. x의 범위는, x 범위는 화살표 축을 타고 가면 되나? 화살표 축을 타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x는 0부터 x는 y까지. x는 y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그럼 바로 적분합니다. 0부터 1까지 우리는 9 건드리지 않고 x에 대한 적분할 때 2분의 1에 x 제곱이죠. q 한테 y 넣으면 y 제곱 빼기 0. y 3승 플러스 1은 2분의 1승으로 쓰겠습니다. 나머지 계산. 숫자 건드리지 않을게요. y 3승 플러스 1에 2분의 3승에 3분의 2가 내려오고 3 y제곱인데 3이 없어. 왜? 원래 식에 3분의 1이 있었겠지. 구간은 0부터 1까지. 자, 약분 처리되고요. 약분 처리되면 다 1 되겠네. 1 들어갔더니 2죠. 2의 2분의 3승 2 루트 2. 마이너스 0 넣으면 1. 답은 이렇게 정의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원 곡선 위에서 점 P란 점이 있는데 그 P에 접선 다른 말로 직선인 거죠. 이 직선이 주어진 평면하고 평행하래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서로 수직 관계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 직선, 이 접선의 방향 벡터 L이라는 거는 R'T랑 평행 관계인데 같다가 아닙니다. 평행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R'T라는 값은 마이너스 sin t, 코사인 t, 그리고 2t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벡터랑 같다가 아닌 이 벡터랑 평행 관계에 놓인 어떤 t값이 존재한대요.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에는 1, 루트 3, 0이래요. 그럼 우리는 P란 점이 어떤 t가 얼마일 때 해당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t값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 그럼 비례 관계 마이너스 sin t, 코사인 t, 2t가 얘랑 내적을 하게 되면 0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실 비례상수 t값이 누가 붙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라는 점은 곡선 위에 해당한 점이어야 돼. 그랬을 때 정리하기 얘한테 상수 알파, 비례상수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한다 하더라도 알파에 마이너스 sin t 내적하면 루트 3의 코사인 t에 대한 내적의 결과는 0이다. 그럼 이 비례상수 알파에 상관없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루트 3에 선생님이 여기서는 코사인 t를 다 적지만 내가 혼자 풀 때는 코사인 t는 그냥 C로만 적어요. 사인 t는 그냥 S로만 적어도 되고, 그럼 본인들만의 사실은 필기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t하고 이 값이 같다? 그럼 t 값이 얼마가 들어가면 돼? 둘 다 양수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겠지? 이 값은 3분의 파이면 되겠네요. 그럼 t가 3분의 파이일 때 이 p란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그때 r 3분의 파이는 집어넣었더니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t값은 9분의 파이 제곱, z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어진 곡선과 x축과 x가 1로 둘러싸인 영역을 대충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함수를 0 넣으면 0 나오겠네요. x가 1 넣으면 아크사인 1은 2분의 파이, 1 넣으면 2분의, 그럼 4분의 파이가 되면 되나? 대충 4분의 파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사실은 모르겠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되나 봐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직선에도 모를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x축과 x가 1인 직선과 이 그래프가 둘러싸여 있는 영역을, 이게 위로 올라가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부분을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는 원통 쉘법 쓰면 되겠네. 2파이 0부터 1이라는 구간 사이의 임의의 x와 회전축과의 거리는 x 플러스 1. 그럼 높이는 지금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높이가 누군데? y x 플러스 1분의 아크사인 x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0부터 1까지 아크사인 x dx를 풀면 돼요. 자, 풀이법이 총 몇 가지 가능할까? 풀이법은 총 3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분적분 가능하겠죠. 두 번째, 치환적분 가능합니다. 누구 치환해? 역함수 자체를 치환하는 역함수적분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림 이용해서 풀게요. 왜냐면 사실 이건 이미 내가 이 정도의 함수는 이미 경험을 했어.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어라는 거는 기본서를 복습할 때 이미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걸 아직 못했던 친구들은 이걸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빨라. 언제? 이 함수에 대해서. 이게 이미 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XY 평면상에서 아크사인 X 그래프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8가 나오는 0부터 1까지 아크사인 적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면적과 같은 거죠.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 면적에서 여기 면적 1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몇 급수라는 거는 x가 2라는 점을 중심으로 테일러 전개한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수열 an이 누가 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x가 5라는 수직선 상에서 이런 수직선 상에서 x가 2라는 점을 중심으로 지금 수렴 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라는 점에서는 수렴 한 대. 그래서 5는 점을 굵게 찍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렴 반경은 최소 3은 나올 수 있겠다. 이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왼쪽으로 3이 떨어진 지점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점은 내가 수렴일까 발산일까를 판정해야 된다면 알아 몰라? 몰라요. 이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판정 불가인 거죠. 언제만 알 수 있어? AN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일 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겠어. 근데 또 x가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는 확실하게 발산이래요. 발산이.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값들을 체크합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3의 n승이라는 거는 x가 얼마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대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이 상황에서 발산이야? 아니, 몰라. 몰라. 모른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AN이라고 적었다라는 거는 우린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렴하는 거야. 절대 수렴하는 구간을 잡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AN이 나왔다는 건 X한테 얼마 는 거예요? 3 대입한 거죠. X가 3이 들어가면 3 빼기 2는 1. 1의 n승, 안 쓴 거니까. 그럼 X가 3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3인 건데, X가 3일 때. 이게 확실하게 수렴하는 거 맞아. 그러면 5의 n승이 되려면 X한테 얼마 넣어야 돼요? 7을 넣은 거네.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을 넣는데 발산이야. 그럼 이만큼의 거리는 4죠. 4만큼 떨어진 이 지점은 6인 건데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더 큰 숫자에 해당하는 7은 당연히 더 몰라. 발산한다? 미안해. 모른다가 아니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발산이래요. 발산인 거고. 그럼 6을 집어넣으면 발산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AN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는 얘네들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이야. 자, 6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 발산이라고 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2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이 6이라는 점은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2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이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야? 발산이겠지. 그럼 여기서 2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이런 점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발산이 되는 거야. 6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X한테 7을 집어넣은 이 값은 확실하게 발산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지점과 확실하게 발산인 지점을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6을 집어넣고 발산이다. 아니 이건 몰라. 모르는 상황인 거야.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상황인 거지. 왜? AN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으로 주어진 공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y는 x제곱이라는 뭐 좀 더 엄격하게 따지면 z는 x제곱이라는
이런 포물선을 뭐 한 거야? Z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면 얘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런 주어진 공면의 그릇에, 우리가 이미 이 공면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그릇에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이 채워진다. 아, 이 말은 물의 부피값은, 시간에 대한 부피의 값은 일정하게 알파 값으로 한 컵씩 고정적으로 붙고 있다는 거야.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간 t일 때 물의 높이가 h일 때 변화율,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은 누구에 의해서 비례 관계를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일단 이 부피식을 세워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점의 좌표가 x, z야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 부피라는 거는 이 얇은 면적들에 대한 썸이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파이, 부피는 파이 x 제곱이야. 그러한 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높이 h까지. 적분할게요. 0부터 h까지. 그럼 이 두께는 누구? dz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모든 식을 z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x제곱이 누군데? x제곱은 z네요. z, dz. 이래야지 식이 맞게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은 이거 변수 h로밖에 미분 안 되지? 그럼 h로 먼저 미분해. h. 대신 나 방금 h로 미분했지만 우리는 t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dh, dt 합성함수 미분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나는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이 궁금했어요. 양변 나눠. 근데 이 값은 항상 알파로 일정하네. 부피값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dh, dt는 파이 h분의 알파. 다시 쓰면 파이 알파는 숫자 h분의 1. 그럼 이 값은 높이의 역수에 해당한 값과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누구에 비례하니? 이 값에 비례하고 있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P에서 F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래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은 경도 방향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라디언트 F P에서 fx, fy, fz가 1, 2, 1이야가 아니라 얘랑 무슨 관계라고? 비례관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은 경도 방향과 비례관계에 놓이는 거지.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t값은 양수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해당하는 v벡터에 대한 방향도 함수 디렉션 vf인데 반드시 이 v는 단위 벡터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미 그래서 단위 벡터로 만들어놨네요. fx, fy, fz 내적 루트 2분의 1에 1, 0,1은 루트 6이래요.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뭐 구하래? 이 그라디언트 f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fx 더하기 0 플러스 fz는 양변을 루트 2 곱해서 루트 12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fx 이 t, 1인 거니까 fx랑 fz는 t 값으로 갖고 t가 되는 거고 fy는 이 t인 거잖아요.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t, 얘도 t. 자, 지금 이 값은 2루트 3인데 얘도 t, 얘도 t. 그러므로 이 값은 루트 3, 루트 3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이 값은 2루트 3. 얘는 루트 3. 따라서 확실하게 그라디언트 f가 p라는 점에서 루트 3, 루트 2루트 3,
루트 3이고 다시 쓰면 t값이 루트 3이었죠. 1, 2, 1이 된 거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f의 크기에 있는 숫자 키울 필요 없죠. 이 벡터 크기에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곱하기 4, 5, 6 3 루트 2 하고 답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기본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풀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는 28번이나 29번 정도밖에 없어. 사실 근데 28번도 충분히 맞춰야 되는 문제일 거고 29번도 시간만 허락하고 내가 경험만 충분히 많이 문제 풀어봤으면 이거 이미 경험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30번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